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오늘 뉴스민 천용길 기자가 3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소식을 마카다 전해드리는 천용길 기자입니다.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운전을 하시나요? 네, 운전하죠. 네, 운전하실 때 어떤 부분 가장 조심하시나요? 아무래도 운전할 때는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방어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전 운전을 위해서 방어 운전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진유현 아나운서처럼 방어 운전 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어려운 이 난관이 있습니다. 이 바로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형 화물차들이 시야도 가리고 네. 이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대구시가 대형 화물차 이 불법 주차 이 밤샘 단속 구역을 선정하고 26일부터 이 3월 8일까지 예.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정말 차 안에서 보면요. 이 대형 화물 차량이 길이도 길고 크기도 크다 보니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대구 지역의 대형 화물 차량 밤샘 주차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이 지난해 대구시가 적발한 건수가 이 817건이었는데요. 네. 이 불법 주차가 대구시 곳곳에서 발견되지는 하지만 이 네. 대형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이 구역이 또 있습니다. 네네. 도로가 넓은 곳에 집중적으로 또 밀집되어 있고요. 이 서구의 경우 공장이 밀집된 이연동이나 이 달서천 복개도로에 이 불법 주차가 또 자주 있고요. 네. 이 동구의 경우에도 유라지구 이 도로변 곳곳에서 이 대형 화물차 이 주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달서구 신당동의 경우에는 성서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 학교나 공원, 아파트 단지 인근에도 이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로 위험합니다. 네. 뭐 마주오는 차량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맞아요. 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보행자도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불법 주차하는 거는 정말 불법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예, 물론 불법입니다. 대형 화물차 이외에도 이 대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면 이것 자체가 불법인데요. 예, 예. 네. 이 특히 현행법상 자동차 번호판이 노란색인 이 대형 화물차나 대형 버스의 경우에는 이 밤샘 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이라도 주차를 하게 되면 운행정지 5일 그리고 이 과징금 20만 원 이하가 또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업용 차량들은 사실 하루만 운행을 안 해도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냥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는 건지 네. 궁금해요. 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겠지만 네. 이것보다도 지정된 차고지, 공영 차고지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이 대구시에 차고지 등록이 필요한 1.5톤 이상의 화물 차량이 약 15,000대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현재 대형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이 공영 차고지가 이 동구 신서동, 이 북구 금호 공영 차고지 이 두 곳뿐인데 네. 주차할 수 있는 곳이 495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차량에 비해서 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1,000대 중에 한 대꼴로밖에 지금 주차를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이렇게 되면은 마냥 불법 주차를 또 비난할 수는 없고 네.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 차고지를 개인이 마련할 수 없다면 공영 차고지를 좀 늘려야 된다는 예, 예. 목소리가 있어서 네. 이 대구시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이 달성군과 이 대구 북구 태전동 일대에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곳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총 1,500명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달서구에 아까 산업단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산업단지가 있고 화물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이 달서구에는 공영차고지 설치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네. 이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 이 대구시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대구시에서 달서구 지역에 공영차고지 설립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예. 이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른 대책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네. 사진 보시면 모두가 아실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인데요. 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발표와 관련해서 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 네 곳의 대구 지역 의과대학 학생들이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경북대와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이미 대부분 학생들이 휴학계를 냈습니다. 예. 다행히 학교에서는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긴 했는데 학교 개학 시기를 3월 중순으로 좀 늦추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대한민국 최고의 관심사죠. 일단 가장 궁금한 건 각 병원들의 상황입니다. 네. 좀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 대구 경북의 전공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8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의료진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특히 응급실 운영과 수술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대형 병원은 수술 건수가 약 30~40% 지금 감소했습니다. 응급실 이송 건수 역시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평소보다 약 27%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이 병원마다 전공의가 부족해지면서 네. 이 대책들을 세우고는 있는데 이 상황이 길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가장 불안한 건 아무래도 환자들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사실 의대 증원 얘기는 지난 정부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맞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전국 평균이 있는데 네. 대구는 상대적으로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경북 지역은 또 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전국에 의대가 얼마나 있고 정원이 얼마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별 의대비 정원을 보면 대구와 경북이 이렇게 200여 명에 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대구와 인근 경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경북은 실제 배정된 정원보다 활동하는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예. 지금 대구 경북의 의사들 중에서 10명 중 8명은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OECD 의사 평균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필수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사 수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의사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기관들의 의사 수는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역의 필수 의료시설 이런 기관들을 살리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 손을 봐야 된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일단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소아과나 산부인과, 외과처럼 전문의를 기피하는 곳에 의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의료 수가 문제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네. 이야기도 있고요.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이후에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좀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입니다.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카다뉴 스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바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소식입니다. 예, 지금 4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정당들이 공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13곳에서 후보자 경선을 확정했고요. 네. 4곳은 후보자 1명씩 이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13곳에서 경선을 치른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경선이 치러지는 건가요? 네, 화면을 보시면 경선이 예정된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주황색
색깔 부분은 경선을 치릅니다. 네. 녹색은 단수 공천된 지역이고 내일부터입니다. 27일까지 4일 동안 1차 경선이 치러지게 되고 이 당원 50%, 일반 시민 50% 여론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전화가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에 나올 후보들 누가 좋겠다 응답을 하시면 되는데 대구 지역 3곳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역 의원들도 뭐 가차없이 컷오프 시키겠다 자질이 네. 안 되면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지금 결정된 의원들이 있습니까? 컷오프된 의원들이? 네, 13곳 가운데 애초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의성군위 청송 영덕의 김희국 의원이 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경산을 지역구로 둔 윤도현 의원이 오늘 오전에 오늘, 예.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 경선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곳 7곳까지 있으면서 누가 어떤 현역 의원들이 좀 공천에서 배제가 될 거냐, 이 부분은 이번 주말까지 좀 보시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소식 들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도 이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대구 6곳은 이 단수 공천으로 후보 확정을 했습니다. 이 경북의 경우도 8곳은 후보자들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도 상대적으로 약세 지역이지만 이 구미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치러서 이 김영건 전 국회의원을 후보로 확정을 했고요. 네. 이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단독 입후보한 예비 후보가 있었는데 공천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또 안동에서는 김상우 안동대 교수를 단수 전략 공천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모든 지역의 후보를 내기보다 네. 낼 만한 후보들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소수 정당도 궁금하거든요. 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가 지난 22일에 대구를 찾아서 현재까지는 등록한 예비 후보가 없지만 이 복수의 후보를 대구 경북에 내고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요. 네. 이 개혁신당도 대구에서 지금 예비 후보가 3명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진 후보가 있는데요. 네네. 서구 지역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 서중현 예비 후보입니다. 네. 서구청장을 2번 지내기도 했었고 네. 1988년부터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시작해서 예. 이번이 18번째 공직선거 도전입니다. 18번이나. 18번. 네, 대구에서 가장 많은 수인데 대단한 네. 의지입니다. 네, 개혁신당이 공천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비후보 등록 기준으로 보면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외에는 자유통일당이 경북에 6명, 대구에 4명의 예비후보를 내면서 네. 이 가장 많은 이 제3 정당으로 예비후보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경북 지역의 3개 지역은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았어요. 언제쯤 될까요? 네, 요거는 29일쯤이면 확정될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네. 이 공천도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법적으로는 1년 전에 됐어야 되는데 네. 우리 유권자,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을 좀 빠르게 해야 공약과 정책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선 소식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선곡해 오셨나요? 네, 예. 시민들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이지의 응급실 선곡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찬 지역 이슈 전해주신 천윤길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오늘 시작하면서 눈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천영길 기자가 선곡한 이지의 응급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 줄 알았어.
하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제 나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다 같이 할까요? 너